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하세요. 운동 이야기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학본부의 박형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가정의학과 박형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헬스장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패하거나 꾸준히 못하게 되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건강 검사 결과치를 보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계속 못하고 바쁘게 지내시다가 보면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면 옛날에 했던 운동을 반복하려고 하다든지 아니면 현재 내 상태를 따르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걸 그냥 따라 하게 되다 보면 너무 힘들거나 무리가 돼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경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운동을 무작정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운동 열심히 해야죠. 꾸준히 하고 매일매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네. 아나운서님께서도 살아가다가 보면 일에 치이다 보면 내가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팔다리가 좀 가늘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는 때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가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체력이 자꾸 소진되는 게 무리를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지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게 자극을 계속 잘 주지 않으면 근육은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었을 때 우리 학창 시절 때 몸 좋은 운동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삐끗해서 다리나 손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었죠. 예, 어떻게 보면 거기 막 낙서도 하고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멋있어 보이기도. 이름도 쓰고 그랬죠. 근데 이제 다 나아서 기부스를 풀게 되면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팔이 얇아져서 왔더라고요. 네. 젊은 거랑 몸이 좋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자극을 안 주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자극을 안 주면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운동을 했는데 체력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효과 좋은 걸 하려고 보면 그 당시에 언론 요즘 이런 게 좋다더라. 그렇죠. 그걸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내 체력에 맞춰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는 잘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너무 무리가 돼서 결국 관절을 다친다든지 하고 났는데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 기력이 막 빠지고 막.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자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운동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좋은 운동을 찾기보다는 내가 뭐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운동을 할 때는 과거의 나랑 비교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운동을 할 경우에 대부분의 남편분께서 아내분께 그거에서 운동 되겠냐고. 그거에서 운동 안 된다. 좀 더 해봐라. 무거운 거 좀 더 들어가라. 좀 더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그걸 하면 다치게 되고 그럼 몸이 너무 피로가 쌓이면 할 수가 없어져요.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 체력에 맞춰서 약간만 힘들게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다 했잖아요. 잠시 걷는 것만 하더라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요만큼 걸었더니 좀 힘들어서 집에 항상 이때쯤 되면 들어갔어요.
근데 맨날 똑같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갈 때쯤 됐는데 더 걸어도 되겠네. 익숙해졌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체력이 오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당시에서 똑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중간에 조금 빨리 걷는 걸 넣는다든지 조깅을 조금 넣는다든지 조금 더 걷는다든지.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맨손 체중을 더 넣는다든지 해서 또 약간만 힘들게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또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쉬워져요. 그러면 또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계단처럼 지속 가능하게 할 때 체력이 점차 올라서 결국에는 남들이 좋다는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 뭐든 내가 해볼 수 있는 걸로 시도를 해보되 내 체력에서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약간만 힘들게 해보는 게 키포인트다. 요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어느 순간 그러면은 내가 체력이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또 고민인 게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호흡 많이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막 무거운 거 들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둘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맞네요. 실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했어. 이게 이 정도만 해도 된다 했어. 이 얘기를 좀 기대를 하셔서 질문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다 도움 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의 목적은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 결국 내가 심폐지구력이에요.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고 숨이 약간 가쁘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장과 폐의 기능을 놀리기 위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인데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저강도 운동은 별 힘이 안 든 거예요. 중강도 운동은 만약에 내가 조깅을 한다. 살살 뛰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뛸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중강도 운동이 아니에요. 노래를 계속 못 부를 정도. 그게 중강도 숨이 운동. 차서 노래가 안 나올 정도는 뛰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노래는 못 부를 수 있는데 대화는 숨 차지만 한 번씩 할 수는 있다. 그거는 중강도는 될 수 있는데 고강도는 대화가 연속될 수가 없어요. 숨 좀 쉬고 숨 좀 돌리고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굳이 학문적으로 따진다면 중강도 운동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정도로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로 쳤을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해주면 도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게 고강도 운동은 요거의 반 정도만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15분씩 5번 일주일에 쳤을 때는 1시간 15분 정도 해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대로 따라하다가 내가 체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잘못 따라하면 쓰러지겠죠. 대부분에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은 결국에는 뭐 무게를 드는 걸로 쳤을 때는 내가 약간 힘들 정도 한 세트로 했을 때는 한 8개에서 한 13개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하고 무게를 점점 올려가다 보면은 근육 부피도 커지고 힘도 세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체력이 다 되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을 섞어가면서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PT 같은 거 받아보시면 월화수는 뭘 해보고 화목토는 뭘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짜주시기도 하실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둘 다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도 헬스장을 옛날에 많이 끊어봤지만 대부분 몇 달 다니다가 기부로 끝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특히 이게 남자분들 중에 좀 힘든 경우가 있는 게 헬스장 가면 꼭 주변 사람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네. 저 사람은 저거 드는데 나는 요만한 거 들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늘려보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체육관 갈 시간이 없거나 네. 그러니까 바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정 시간이 안 나시면 출퇴근할 때를 노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출퇴근할 때 운동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번거롭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되 집에 내릴 때쯤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죠. 출근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 날씨가 덥거나 하면 땀에 쩔면 하루 종일 좀 창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퇴근 때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맨손 운동도 시간을 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다이어트 편에서도 이게 한번 좀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체력장, 중학교 때 체력장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 당시에 보면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몇 개 하는가 세보는 게 있는데 네, 맞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1분에 80개도 하고 90개도 합니다. 맞아요. 1초에 한 개 이상 한다는 거죠. 근데 1초에 한 개 한다는 게 생각보다
빠르지도 않은데 해보면 알 거예요. 스쿼트를 갖다가 째깍 째깍 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이지만 1분 동안 못해요. 못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1분 동안 운동을 하고 1분 쉬고 1분 하고 1분 쉬고 해서 한 3세트를 돌린다. 5분이죠. 스쿼트를 한다면 60개씩만 해도 180개가 가능하죠. 그렇네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5분씩만 내가 시간을 낸다. 엄청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못해요. 근데 그까지 못하지만 내가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시간을 그 정도 내볼 수 있다 그거죠. 시간이 안 나면 그런 거 해볼 수 있어요. 짬을 내서라도 그렇죠. 틈새 시간을 통해서도 운동을 해보는 게 좋겠다. 유산소든 근력 운동이든 스타트를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중간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지 퇴근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집에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요것도 이제 결국에는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내 체력에 맞춰서 하는 게 키 포인트인데 이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열심히 사시는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게 내 기준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 기준이 높은 분들 중에는 내가 오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곤한 건지 내가 게으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 운동을 하자 해서 운동을 했더니 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잘했다 싶어요.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팔다리 힘이 없고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느낌도 들고 기운 빠지고. 예민해지고 우울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체력이 소진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더해서 더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피곤했군요. 제가 요즘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를 레슨이나 게임을 너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름철에 떼약볕에서 운동하다가 잠시 어지러운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 골프 치다가 공을 줍는데 일어섰더니 좀 어지러워서 힘들었어요. 핑 돌았어.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검사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뭐 해당되는 게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리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겠고 쉴 때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요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날 헬스장에서 이제 뭐 무게를 친다고 표현을 하던데 좀 쉬는 날도 필요하다고 하죠. 근육도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도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운동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맞게 쉬는 날을 또 딱 정해서 그 패턴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건강하고 올바른 운동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번 달에는 요거를 요만큼까지 뛰는 걸 목표로 한다, 아니면은 뭐 무게를 얼마만큼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운동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운동을 하는 목적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건강한 체형을 만들어서 여러 건강 수치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운동 자체의 목표를 두다 보면은 너무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운동을 못하게 돼서 다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해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체력에 맞춰서 약간씩만 힘들게 뭐라도 시작을 해 보시되, 중요한 거는 쉬워질 경우에는 똑같은 운동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강도를 올려 보시는 게 방법이고요. 건강 지표도 개선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의학본부의 박형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강한 운동 방법과 나의 체력에 맞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하는 거 너무 필수적이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건강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니까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